지금 40대가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대출이 늘어나는 날도 아니고 주가가 빠지는 날도 아닙니다. 딱 한 번의 도파민이 가정도 계좌도 같이 터뜨리는 날입니다.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레버리지지만 실수도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40대의 실수는 대개 피곤함, 무감각,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외도, 불륜, 섹스리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행복 곡선이 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40대는 인생이 바닥을 찍는 구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이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 질문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삶이 너무 루틴화돼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출근, 퇴근, 육아, 집안일. 역할만 남고 감정이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누군가가 커피 한 잔만 건네도 나를 남자,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 뇌가 반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건데도 사람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앱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분 검증도 약하고 만남도 끊기도 너무 쉽고 차단 한 번이면 흔적도 흐려집니다. 이 구조는 투자판이랑 똑같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레버리지도 들어가고 클릭 몇 번이면 갈아타고 그리고 버튼 하나로 손절도 익절도 됩니다. 쉽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유혹의 마찰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절제할 수 있어.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40대의 위기는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 피로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뇌는 장기적 행복보다 단기적 보상을 고릅니다. 가정에서는 일탈로, 계좌에서는 과매매로 같은 방식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정 지키는 방식과 계좌 지키는 방식은 생각보다 닮았습니다. 둘 다 구조를 먼저 만들고 감정을 나중에 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끊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위험한 건 동창 모임도 아니고 회식도 아닙니다. 혼자 외로울 때 몰래 들어가는 작은 세계입니다. 앱이든 채팅이든 DM든 누군가가 내 자존감을 버튼처럼 눌러주는 통로입니다. 이걸 끊으셔야 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세창을 자주 볼수록 도파민이 올라가고 도파민이 올라갈수록 판단은 짧아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투자 습관이 아니라 자극 습관입니다. 자극 습관은 결국 큰 실수를 부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기준을 줄이는 겁니다. 보는 횟수 줄이기, 거래 횟수 줄이기, 자극 통로 줄이기.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40대는 정체성의 빈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바람이 시작되는 진짜 이유는 종종 배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공허함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뭘 잘하나? 나는 앞으로 뭘 만들 건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거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살리려면 부부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작은 프로젝트든 주 2회라도 몸을 땀나게 쓰셔야 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유혹의 흡입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관계를 고칠 힘이 생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 TQQQ를 왜 들고 계신지, 내가 원하는 건 단기 흥분인지 장기 성장인지 이 정체성이 먼저 서야 합니다. 장기 성장이라면 방법은 단순해집니다. 규칙을 만들고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없으면 오늘은 장기, 내일은 단기, 모레는 복수매매 이렇게 흔들립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반드시 사람을 꺾습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대화가 아니라 교류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감정은 없는 부부가 많습니다. 생활 보고만 하는 대화. 오늘 뭐 먹었어? 아이 학원? 카드값? 그건 팀 운영이고 부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만 정해놓고 문제 해결 회의 금지, 조언 금지, 판단 금지. 그냥 오늘 마음이 어땠는지만 묻는 시간입니다. 당신 오늘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어? 오늘 제일 고마웠던 순간이 뭐였어? 이 두 개만 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감정 근육이 오래 쉬면 다시 쓰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장소를 바꾸셔야 합니다. 집에서만 있으면 감정도 집안일처럼 굳습니다. 비싼 곳이 아니라 낯선 곳이면 됩니다. 새로운 장소는 뇌에 새로운 기억을 심습니다. 연애 감정은 대개 장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투자도 교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종목이랑 감정 교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이랑 교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가끔 쓰는 부스터. 부스터는 항상 켜두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켠다. 그리고 부스터를 켰으면 끌 조건도 같이 정해둔다.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계좌가 흔들릴 때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네 번째로 외도든 과매매든 시작은 대개 비밀에서 커집니다. 비밀이 생기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방은 도덕이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감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뒤지지 말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뒤지는 순간 관계가 경찰과 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 대신 합의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둘 다 힘든 시기라면 유혹을 줄이는 생활 규칙을 같이 만든다. 예를 들면 회식 이후 귀가 시간, 이성 동료와 단둘이 술자리 금지, 앱 설치 금지, 스트레스가 큰 날은 서로에게 먼저 말하기. 이런 식으로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합의를 만드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매수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추가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줄인다. 이걸 글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규칙은 위기 때 사라지고 써둔 규칙만 남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 관계가 식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버리셔야 합니다. 뜨거움은 목표가 아닙니다. 안전함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설렘입니다. 안전함이 없는데 설렘만 찾으면 그 설렘은 대개 밖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건 서로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주는 행동입니다. 감사 표현 하루 한 번. 스킨십은 의무가 아니라 신호로. 잠자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대신 시간을 정해서 같이 걷기, 같이 밥 먹기, 같이 장보기. 이런 사소한 동작이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는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반복으로 회복됩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한 방에 계좌를 다시 뜨겁게 만들려는 순간 대개 레버리지는 폭발합니다. 대신 사소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금액, 정해진 주기, 정해진 조건, 그리고 급등할 때 흥분하지 않고 급락할 때 공포에 쫓기지 않는 반복. 이 반복이 복리를 만듭니다.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루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을 때, 이때 제일 흔한 실수가 설득하려고 드는 겁니다. 설득은 방어를 부릅니다. 대신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로 약속하지 말고 집안에서 내가 맡는 역할을 조용히 바꾸고 감사 표현을 늘리고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작은 신뢰를 쌓으셔야 합니다. 신뢰는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유혹을 몇 번 넘겼을 때 숨기면 더 커집니다. 스스로 멈추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도파민 구조는 혼자 깨기 어렵습니다. 도움받는 걸 패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QLD, TQQQ가 무서워서 못 들겠을 때 무서우면 줄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용기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만, 내가 가족에게 웃을 수 있을 만큼만, 그 범위 안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나의 불안을 키우면 그건 투자 도구가 아니라 스트레스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40대의 위기는 인생이 끝나가는 신호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가정도 계좌도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끌고 가면 무너지고 구조로 끌고 가면 살아납니다. 구조를 세우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